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Okay, you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We'll take you on a ride. We're gonna burn through the night. We're 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Can't stop, won't stop.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조국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해진 가운데 검찰에서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도 믿을 수 없다며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수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특검 얘기를 꺼내든다는 건 사실 조국 후보의 해명이 제대로 나오기 전에 그냥 입을 틀어막고 싶다 이런 뜻 아닌가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 지금 뉴스가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약간 바뀌긴 했는데요. 일단은 어제 원래 조국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정이 드디어 9월 2일에서 3일로 결정이 됐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일단은 민주당에서 조국 후보의 청문회 일정을 재협상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송기현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국회에서 다음 달 2일과 3일로 이틀간 이제 청문회 일정을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송기현 간사와는 입장이 다르다. 일치를 할지 불일치로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청문회 일정 자체 합의에 반발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그 이틀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자유한국당에서 3일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틀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건 이게 지금 9월 2일 3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8월 30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 6조 2항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는 15일 이내 네, 맞춰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이 8월 14일이었고요.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날이 8월 16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0일에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지. 그래야만 이 국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맞는 일정이 된다는 겁니다. 9월 2일 3일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9조 2항을 어겼다고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좀 이틀씩이나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만 일정 합의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8월 30일까지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관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이래가지고 또 글쎄 의사 일정이 또 청문회 일정이 또 미뤄지는 것 아닌가, 또 갈팡질팡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벌써 27일인데 지금
빨리 30일 이내에 하려면 얼른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한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9월 2일, 3일 이렇게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제가 뭐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뭐 모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든지 청문회 일정을 조금이라도 더 미뤄서 이런 온갖 의혹들이며 가짜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주에 있을 추석 연휴, 명절 연휴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그림이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더 미루려고 한다.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그 9월 2일, 3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아니, 이왕 청문회를 할 거면 사실 법적 기한을 맞추는 것이 맞잖아요. 왜 대체 9월 2일에서 3일 날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 뭐 이때까지 지금 의혹 한가득이라며. 그럼 이것만 물어보는 것만 해도 엄청날 텐데 왜 이걸 인사청문회에 이렇게까지 늦추는 것인가.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8월 30일이 지금 하게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절대 8월 30일 날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27일과 28일은 자유한국당의 연찬회이고 30일은 민주당의 연찬회다. 8월 마지막 주에는 26일, 29일밖에 없다. 부득이하게 인사청문회를 상임위 형편에 따라서 9월 2일 또는 3일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이야기를 한 원인이 사유가 연찬회라는 거예요. 연찬회가 뭐 사전에서는 뭐 학문을 깊이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박 2일 동안 모여서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는 그런 모임이라고 해요. 이게 며칠 뒤로 미룬다고 야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8월 30일까지 뭐 인사청문회를 하고 말했듯이 9월 2일, 3일에 연찬회 한다고 자유한국당이 난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30일에 민주당 연찬회라고 하는데 30일에 민주당에 인사청문회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연찬회를 안 미루겠습니까? 그죠? 뭐 이거 미룬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마치 부득이야 절대 30일 안에는 뭐 할 수 없는 것처럼 일부러 연찬회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글쎄 뭐라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뭐 조국 법무부 후보자 이 검증이 마치 나라를 구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정작 연찬회 때문에 안 된다고. 연찬 일정 우리가 먼저 잡았으니까 인사청문회는 그것 때문에 미뤄야 된다고 이렇게 그것도 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좀 그죠?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9월 2일에서 3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연찬회는 핑계고 결국은 어떻게든 이 논란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커져가고 있는 이런 가짜뉴스와 뭐 여러 의혹들의 불씨를 어떻게든지 며칠이라도 더 늦추고 싶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인사청문회를 어찌됐건 며칠 날 하든 간에 어찌됐건 하게 되면 제발 부디 정치 공세를 좀 줄이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고 의혹에 대한 좀 명확한 해명을 듣는 것에 좀 몰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 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죠. 일단은 조국 후보가 자유한국당이며 이런 곳들에 막 정말 악의적인 이 공세들이 엄청날 거거든요. 청문회에서. 근데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싸워서 이기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대상을 얘네들이 신경 쓰지 말고 이걸 지켜보면서 이 조국 후보가 어떤 해명을 하는지를 지켜보고자 하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좀 포인트를 두고 청문회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소식이 들려왔죠. 기자들이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네, 검찰에서 조국 수석 의혹 관련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부산대 의전원과 서울대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지금 일단은 글쎄 뭐 검찰의 고발이 여러 건 됐다고 하는 상황이라 검찰에서도 일단 수사에 돌입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게이트 특검법 준비, 논스톱 종합비리라며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무려 검찰에게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희망이라서 특검법을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뭐 나와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후보가 제대로 된 그 해명을 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고발은 지금 있는 대로 다 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제 시작을 막 하려고 하는데 수사를 못 믿겠다. 아니 수사의 진행 방향이라도 보고 되어가는 뭐 중간 발표라도 나오고 했을 때 뭐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뭐 수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좀 그죠 말도 안 되는. 아니 적어도 청문회는 지켜보고 이 사람의 해명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조금의 그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작정 그냥 가짜뉴스들로 몰아쳐놓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청문회는 계속해서 미루고 있고 해명을 듣자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악의적인 정치적인 그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든 그냥 범법자 이미지를 조국 후보에게 씌워보고 있다고 지금 안달복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랄까요. 그래 다른 누구도 아닌 사학 재벌의 딸 부정입학 논란까지 제기됐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웃긴 거 아시죠? 진짜. 하여튼 뭐 부디 바라건대 뭐 무분별한 신상정보 노출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또 무차별적인 증인 신청 같은 걸로 어렵게 하게 될 시작될 청문회를 정치 공세 장으로 또 활용하는 일이 부디 없기를 바라는 건 너무 큰 바람일까요? 자유한국당에게? 아무튼 지금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해명도 해명이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런 계획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책 점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여러 정말 진짜 무슨 찌라시 같은 가십거리 같은 걸 계속해서 막 물고 늘어지는데만 시간을 들이지 말고 제대로 정말 검찰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런 그 질문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사법개혁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러는 거 뭐 어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버하는 이유가. 그러니 각종 논란과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이 악의적인 정치 공세를 어떻게든 차단하고 제대로 국민들이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청문회가 좀 될 수 있기를 제발 부디 바라겠습니다. 제발 그러면 안 될까? 응?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부디 진짜 별 이상한 정치 공세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선거법 개정안 이걸 지금 계속해서 또 트집 잡아서 막아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일부터 제대로 좀 하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온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
회의 지연 금메달 장제원의 발목 잡기 신공이라는 기사. 네, 정치바 이지혜 지혜로운 국회생활 기사 가져와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지금 활동기한이 30일까지래요. 오늘 30일까지 종료를 코앞에 두고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이제 뭐 거의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2달가량 늘린 뒤에 2달여 만에 드디어 일을 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22, 23일에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합의를 재차 시도를 했다고 하고요. 26일에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의 상황이 2달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했던 여야 사당은 이제 논의할 만큼 했으니까 선거법 개편안을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기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정개특위를 또 더 연장하자, 한 달 더 연장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여야 사당은 이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여전히 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말 그대로 선거제를 그 이전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안 외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억지만 쓰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정개특위 회의실에서 유난히 고성이 자주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말 그대로 회의 지연 전략의 대표 주자인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이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 장제원 의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온갖 꼼수를 펴면서 이 회의를 지연시키고 있어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2일에 회의 도중에 장제원 의원의 회의 지연 능력에 금메달이라도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장제원 의원의 개인기로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꾸는 것 같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장제원 의원이 회의를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나, 이걸 들여다봤더니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장제원 의원이 그 축조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축조심사가 뭔지 봤더니 법안을 한 줄 한 줄, 법안 엄청 많잖아요, 기잖아요. 근데 한 줄 한 줄 낭독하면서 살펴보는 걸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축조심사. 그러니까 중요 법안의 경우에는 이런 꼼꼼한 심사 방식을 쓰기도 하고, 또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중요한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롭게 뭐 법안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15일에 그때는 자유한국당도 참여했네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이 했습니다. 그죠? 5당 원내대표 선거제 개편 합의 이후에 4개월 넘게 집중 토론회 진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말고 이제 여야 사당이. 그때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하자 그랬는데 안 했던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랬는데 여야 사당은 이미 질릴 대로 질릴 만큼 이 법안을 다 확인을 했는데 여태 안 하고 있던 장제원 의원만 이제 와서 다시 축조심사를 하자. 지금 이렇게 한 줄 한 줄 토시 하나까지 재검토를 하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해왔는데 본인만 지금 안 한 거면 집에서 혼자 읽으시면 되잖아요.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그랬구나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미 다 그 기간을 4개월 동안 거친 분들을 앞에 두고 다시 또 재탕을, 시간 끌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말에도 이 축조심사를 요구하는 장 의원과 이미 5번이나 봤다. 5번 봤대. 그 재미없는 법안을 5번이나 봤다며 항의하는 여야 사당 의원들이 부딪히면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 의원이 이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이런 것까지 아주 선거제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논의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은 본인이 직접 미리 사전에 다른 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르시거든 혼자서 공부해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이번 달에 재개된 정개특위회의에서도 이것처럼 똑같이 한 토시 하나까지 계속해서 이제 같이 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지난해 12월 이 여야 5당 선거제 합의에 근거한 합리적인 대안 뭐 전혀 없는 채로 무조건 토시 하나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과연 장제원 의원이 글쎄 뭐랄까 제대로 이걸 뭐 제대로 시간을 거치기만 하면 하라는 대로 논의를 계속 해주고 하면 그래서 이 선거제 개편안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나설 마음이라도 있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지죠. 아무튼 이 여야 사당 의원들의 의심하는 이유는 지금 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이 장제원 의원이 실질적으로 정말 논의가 필요해서 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 나서는데 이런 꼼수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자유한국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모두 합의했던 선거제 개편이 무산되는 뭐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지금 민주당이 지난 22일에 선거제 개편안을 전체 회의에 올릴 방침이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정개특위가 이날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선거제 개편안에 5가지 쟁점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이미 다 했는데 또다시 심사를 거쳤다고 해요. 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이미 토론이 끝난 내용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토론이 없었다고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까 발언 기회를 최대한 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정말 장제원 의원이 정말 아주 이례적으로 법안 내용도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까지 꼼꼼히 살피면서 문제를 다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자에 따르면 회의장 현장에서 본 축조 심사 과정이 마치 내일이 수능 날인데 수학의 정석의 머릿말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표현이 정말 아주 기가 막히죠. 내일이 수능인데 수학의 정석 머릿말을 읽고 있는 모습 같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축조 심사가 첫 번째라고 했으면 그거 외에도 회의 진행 방식에 꼬투리를 잡는 거, 뭐 말도 안 되는 회의 방식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정개특위 소위원회 개의에 초지일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야 4당끼리 합의해서 회의를 열고 나면 장제원 의원이 뒤늦게 회의장에 나타나서 간사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게 뭐 유감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면 사사건건 김 의원 발언을 지적하고 나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웃긴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야 사당 의원들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믿지 못하겠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률을 근거로 댔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논의가 필요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나와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엉뚱하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출석률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른미래당도 한 명밖에 안 왔잖아요. 그랬더니 바른미래당 원래 한 명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그 공격을 받아쳐서 자기가 맹공을 펴려고 하다가 이때까지 같이 그 정개특위에 나오는 간사면서 상대편 다른 정당의 간사가 몇 명인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누구누구인지도 몰랐던 거야.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던 이 취재진들이 정말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일 잘하는 건 역시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죄송합니다. 오늘 더워서 에어컨을 켰더니 아주 기침이 폭발을 하네요. 네, 아무튼 제일 중요한 자유한국당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막말을 하면서 성질을 돋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이 막말과 고성이 워낙 뭐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정개특위에서 특히나 유난히 국회의원들이 손바닥으로 아주 책상 치고 막 거의 뭐 침튀기며 싸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연출된다고 하는데, 이 정개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부러 싸움을 붙이려고 염장을 지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진짜 자유한국당이 잘하죠. 장제원 의원이 참 그런 거 전문이시죠. 그래서 심지어 그 싸움 유도 작전에 웬만하면 정말 그 넘어가지 않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조차도 지난 22일에는 언성을 크게 높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심의원을 정의당의 적은 의석수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사건에 대해서 잘릴만 하니까 잘리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는 좀 아무리 그래도 동료 의원, 아무리 이게 뭐 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다른 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잘릴만 하는 건 그런 댁이 아니신가.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아주 놀랄 지경인데, 정의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교체된 것이 잘릴만 하니까 잘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취재진들조차도 너무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다들 뭐야,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심상정 의원도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것 말고도 뒷북치기, 뭐 했던 말 또 하기, 이러면서 말 그대로 정말 전방위로 온갖 억지를 다 끌어와서 그야말로 그 뭐랄까요,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이건 진짜 필리버스터는 뭐 진짜 제대로 된 뭐 말이라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진짜 뭐 억지 부리고 화를 내게 만들고 싸움 유도하고 뭐 이러면서 막말하고 억지 부리고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선거제 개혁안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장제원 의원에게 아주 그 법안 막는 것에 금메달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심상정 의원의 이 이야기를 참 알만하다, 그 심정을 알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어찌됐건 지난 26일에 선거제 개편안이 소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로 이관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활약을 열심히 하셨지만 과연 앞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어떻게 될지. 근데 아마도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장제원 의원이 이런 스타트를 통해서 앞으로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목숨 걸고 막아 나서려 하지 않을까. 온갖 발목 잡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정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잘릴만한 사람들인데 왜 아직까지 국회에 있는지. 선거가 참 멀죠. 네, 너무 멉니다. 아무튼 선거제 개혁 꼭 이뤄서, 특히나 이런 정말 잘릴만한 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에서, TV에서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얼른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칙한 뉴스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이었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기침 막 폭발하는데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집중 못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놈의 애증의 에어컨 안 켤 수도 없고. 여러분 모두 냉방병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